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스트의 이경산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DX 성공신화 강력한 디지털 이니셔티브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뭐 분야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조업의 AI 활용 DX를 중심으로 해서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좀 어떻게 하면 DX의 성공신화를 썰 수가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디지털 전환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구글 크라우드에서 2021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왼쪽에 도표를 보시는 것처럼 팬데믹 이후에 이제 뭐 상황이 어려우니까 디지털 전환 일단 멈췄다가 하자 하는 데는 29%에 불과하고 나머지 71%는 더 가속화하고 또 계속 유지하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또 가속화하는 곳만 해도 36%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구글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AI가 제조업에 제일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쓰고 있는 사람 중에서 실제로 AI에 투자를 했지만 AI에서 이익을 받냐 하는 MIT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4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디지털 전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76%가 추진과 확장 방법이 예전하고 다른 것 같아요. 좀 어려워요 라고 토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멈출 수가 없는 것이 맥킨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2030년까지 인공지능을 제대로 전환해서 성공한 기업과 그러지 못한 기업 사이에는 10배 이상의 현금 흐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흐름이라고 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매출액의 현금, 또 하나는 원가 절감의 현금. 이렇게 해서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게 될 거고 우리가 2030년까지 제대로 하지 못하면 기업의 생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든지 디지털 전환이 어려움을 겪을까요? 인공지능으로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적 능력, 다시 말하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축적하고 추론하는 그리고 결정하는 일련의 흐름을 모사해서 우리 대신 해주는 거죠. 그럼 인간의 뇌가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고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피타고라스 쓰는 방법을 지도로 받고 자기 혼자 자율학습을 하고 나중에 실제로 적용하다가 차이가 있으면 우리가 강화학습이라는 걸 해서 계속 지식 진화를 하거든요. 근데 동물하고 인간하고 차이는 뭘까요? 동물도 이 과정을 해요. 딱 하나의 차이는 지식을 진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독수리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내가 배면 비행을 연습하겠어 이런 독수리는 없거든요. 근데 인간은 지식 진화라는 걸 하는 거죠. 그러면 인공지능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똑같아요. 인간처럼 뇌가 있고 원리를 배우고 거기에 머신러닝을 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IBM 왓슨이 있었잖아요. 2016년에 의사가 됐다. 근데 그 당시는 의사들은 IBM 왓슨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왜? 의사들의 암 진단 정확도는 90%에서 91%를 당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IBM 왓슨의 정확도는 85%였어요. 그럼 거기서 그냥 끝났느냐? 그게 아니고 왓슨은 계속적으로 강화학습을 통해서 진화를 하면서 오늘날에 이르쳐서는 97% 정확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하고 동물하고 차이가 진화에 있듯이 우리가 AI와 컴퓨터의 차이는 컴퓨터는 만들어지고 거기서 진화를 하지 않아요. 스스로. 근데 AI는 스스로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려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AI 기반 디지털 전환이 성공하지 못하는 불편한 진실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리더들이나 실무에 계신 분들이 이거를 IT 시스템 개발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ERP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이거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IT팀이 와가지고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테스트하고 제로 아니면 1. 다시 말하면 완벽하게 맞아서 그때부터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AI를 접한다는 거죠. 그런데 AI는 그렇지 않아요. AI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유전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알고리즘을 창조하고 계속 수정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진화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복잡
복잡할수록 AI가 힘을 발휘해요. 다시 말하면 센서도 더 많이 달고 다양한 고려 변수를 만들어서 우리가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기존의 모델링 방식이 아니고 데이터 분석 방식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패턴을 인식하고 거기에 새로운 데이터를 해석하는 이러한 쪽으로의 기반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보면 IT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IT는 거의 인포메이션으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AI는 이런 지능형 공장에 로봇들하고 어울려서 또 카메라하고 어울려서 실체와 가상에 동시에 존재하면서 다양한 부분의 제조업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제품 품질 검사와 품질 보증의 예만 제가 우리 DX 추진의 성공 신화를 위해서 왜 강력한 이니셔티브가 필요한가라는 측면에서 설명드릴게요. 기존에 우리가 제조 공장에는요. 제품이 흘러가면 품질 검사를 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는 인간의 육안으로 하다가 이제 자동화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 정확도는 60에서 70%예요. 근데 그것을 끝 공정마다 하는 게 아니고 제품 만드는 단위마다 하게 되면 우리가 품질, 마지막 품질을 최대 97%까지 그냥 향상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컴퓨터 비전으로 고질적 품질 문제, 고질적 품질 문제라는 건 어느 제조나 다 있는데 우리가 흔히 고품 문제라고 하거든요. 제조업에서 고질적 품질 문제.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몇십 년이 돼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벨기에의 섬유 유리로 섬유를 만드는 3B 파이버그라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생산 공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섬유를 만들려면 유리를 얇게 뽑아내야 되잖아요. 섬유처럼 만들려면. 그래서 10에서 25 마이크로미터의 구멍에 통과하면서 뜨거울 때 유리를 녹여가지고 들어가면서 여기서 늘리고 그 다음에 다시 굳혀야 돼요. 이러니까 여기서 인장 강도로 섬유가 파손이 됩니다. 이 파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멈춰버려야 되죠? 멈춘 다음에 그 안에 걸 다 파내고 공장이 멈추니까 그 안에 있는 섬유 파손된 걸 다 끄집어내고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해당되는 팀에서 아무리 이걸 IT 개발자한테 해달라고 해도 해줄 수가 있어요? 못하죠. 바로 해당되는 이 팀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AI 알고리즘을 만들고 3년 동안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AI를 계속 학습시켜서 지금은 75초 전에 파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75초 전에 재빠르게 멈춰서 빠른 조치하고 복구를 실험을 하는 분이라 가지고 엄청난 품질 향상이 있었고 비용 절감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주세요 그래갖고 만들어서 보급되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전문 현업부서의 사람들이 자기의 그동안의 경험 그리고 지식 이것을 가지고 계속 발전시킬 때 우리가 나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단계 더 생각해 보죠. 여러분 식스 시그마라고 제조업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100만 개 만들 때 3개에서 4개 분량을 내자. 이런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 중심으로 그동안은 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문제를 정의하고 통계적으로 측정을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개선안을 계속 내면서 식스 시그마를 달성하는데 해왔어요. 근데 이것이 사람 중심이 아니고 이런 측정 변수를 더 확대하고 주기를 더 자주 해서 정확하게 해당되는 부분을 분석해서 사람에게 제공해주면 사람은 그거에 의해서 왜 발생됐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만 치중하게 되면 이 식스시그마를 추진하는 기간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거든요. 이것이 3일에서 3주 이내로 당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배 이상의 개선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업 부서의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단순하게 시스템을 만드는 차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기업이 퍼포먼스가 향상되고 발전되기 위해서 이러한 개선 과정과 현업의 개선 과정과 이런 AI 추진을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가져갈 때 우리가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테크놀로지스의 CEO가 얘기했듯이 인간이 만든 지능, 즉 인공지능은 이제 식스 시그마의 터보 엔진을 단 형태가 돼가지고 제조업이 더 빨리 개선하고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는데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맥킨지는 2021년에 이러한 AI를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AI로 통한 디지털 전환으로 성공 신화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6가지 이네이블러, 6가지 촉매를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보면 6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전략적 로드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최우선적으로 AI를 통한 디지털 전환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는 뭐냐면 경쟁 우위와 시간 단축 등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것이 좀 쉬운 분야부터 하자.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어려운 분야를 택해서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조직 문제입니다. 중앙 집중식에 강력한 이니셔티브를 가진 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팀은 다 분야의 조직이 함께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요즘 뭐라 하냐면 퓨전 팀이라고 그래요. 퓨전 팀.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가 섞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줘 하고 요구를 하게 되면 IT가 개발해 주는 게 아니고 현업 부서 자체가 훈련을 받고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끌고 나가되 거기에 IT의 인력, 데이터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같이 붙었을 때 성공 신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술과 데이터를 반영한 다음에 우리가 추진 장애 요인을 지속적으로 제거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I나 이 디지털 전환은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기업의 근본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을 지속적으로 제거하면서 최소한 3년의 시간을 두고 끌고 나갔을 때 우리가 성공 신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다음에 비틀고 진화하는, 다시 말하면 시스템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시작이 아니고 시스템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또 비틀고 또 진화시키고 이러한 민첩한 방법으로 끌고 갔을 때 AI 기반의 디지털 전환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사례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제 사례로 제가 BMW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MW는 어떻게 될까요? 프로젝트 AI라는 걸 201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시작을 했죠. 왜 이런 게 있냐면 사실 AI는 제일 처음 우리가 적용해서 상용화되기 시작한 게 2014년이에요. 2014년부터 많은 기업들이 시작했는데 이제 BMW는 2018년부터 자기 제조의 전체 가치 사슬에서 AI를 고객, 제품, 현업부서, 그 다음에 프로세스 이 전반적으로 모두 적용을 시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접근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완샷에 딱 끝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고 이게 아니고 지속 가능하게 진화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갖추면서 성공 신화를 창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프로젝트 AI의 책임자가 얘기했듯이 인공지능은 디지털 전환 과정의 핵심 기술인데 디지털 전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내부 직원들이 역량을 가지고 끌고 나갔을 때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직원을 지원하고 고객 관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폭넓게 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018년부터 연구개발, 관리, 고객 지원 모든 부서들이 자기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각각 AI를 일거에 모두 공부하면서 도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엄청난 실력을 우리가 갖게 됐고 현업부서에서 그러면서 현재 600개의 AI 사례를 구현하고 있어요. 600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분야를 갖고 있나 보니까 7개 분야. 여기 보시면 엄청난 분야죠. 왼쪽으로부터 보시면 리서치 앤 디벨로프먼트 뿐만 아니고 연구개발뿐만 아니고 제품의 과정 이건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빌딩 매니지먼트. 이 빌딩 매니지먼트는 뭐냐? 이제 지속 가능한 우리가 그런 탄소 절감에 건물 관리를 위해서 에너지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건물의 전구를 AI가 각각 사람이 없으면 꺼주고 이런 건물 관리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여기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다양한 곳에서 나오는 질문 또 자기네가 만든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 이런 것들을 재빠르게 100개 이상의 국가들과 소통과 번역을 하기 위해서 AI의 번역 솔루션들이 빠르게 작동을 해주고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과 로지스틱스에 로봇을 도입하고 인공지능 자율사무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AES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기 자동차 제품이 이르기까지 거의 7개 분야에 600개의 AI 이니셔티브를 만들어서 끌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타산지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딘 골핀 공장이라고 아주 유명한 공장이에요. 여기가 이 공장에 온 AI가 다 들어가 있는 공장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 라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생산 라인의 품질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정 단위별로 품질 검사를 하고 맨 마지막 공정에서 품질 관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해당되는 기계마다 공정마다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카메라 종류는 많겠죠. 실질적으로 영상을 측정하는 카메라도 있겠고, 그 다음에 적외선, 자외선 카메라도 있겠고요. 이런 카메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마다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1000분의 1초 단위로 체크를 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작업자에게 빠르게 알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알람을 주게 되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거 잘못됐지? 하고 조치를 바로 취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전체적으로 모든 단위의 세부 공정별로 이러한 센서를 폭넓게 깔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데이터를 추적을 해서 이런 AI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이 품질의 이상 유무를 관리하고, 그것이 이상하게 된 것은 바로 최종 작업자가 체크하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단순하게 현재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더 많은 센서를 깔고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복잡성을 해결했을 때 이런 성공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성공의 기반으로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실력까지 갔을까요? 자, 이렇게 18년부터 계속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활동하다 보니까 2021년에 놀라운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메타버스 팩토리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메타버스 팩토리는 뭘까요? 왼쪽 사진 아래에 보시면 거기에 공장이 있잖아요. 그 공장에 보시면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공장은 공장인데 좀 이상해. 확대를 해서 딱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인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아니죠. 아바타예요. 다시 말하면 실제 공장을 그대로 3D의 메타버스에 놓고요, 사람들이 작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생산 라인에 자동차가 한 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BMW 같은 경우는 2000개 이상의 옵션이 공정에 돌아다녀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작업하는 내용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개선을 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부분, 또 앞으로 새롭게 변화를 됐을 때 현장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메타버스에서 인공지능이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공장을 메타버스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작업하고 있는 활동, 실제 활동들을 인공지능이 학습해요. 그래서 아바타들이 학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 개선될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먼저 메타버스 공장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봐요. 이상이 없네. 그러면 그거 실제 공장으로 개선되는 것을 반영해서 실제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갖고 BMW가 공장 운영의 효율화를 30%나 효율화하는 혁신을 했다는 것을 엔비디아하고 같이 BMW가 발표를 2021년에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요타도 뛰어들었을 뿐 아니고 보잉도 이러한 메타버스 팩토리에 뛰어든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왜? 여기까지 이루어지려면 그 전에 우리 내부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학습된 효과가 있었을 때 이렇게 진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늦지 않은 거죠. 우리는 지금부터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강력하게 실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DX의 성과가 지연될까요? 올해 10월달, 저번 주였습니다. 저번 주에 가트너 그룹이 올랜도에서 IT 엑스포라는 걸 했는데요. 거기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바로 89%가 2023년 이후에 디지털 전환을 비즈니스 성공 전략에 포함했다는 거예요. 기업 중에. 근데 35%만 현재 목표를 달성했거나 달성하는 궤도에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라는 것이 논의가 됐는데요. 그 논의된 내용을 보면요, 현재의 리더들, 비즈니스 리더들, 팀장이나 그 위에 분들은요, 지난 30년간 정보화 전환, 다시 말하면 ERP, SCM, CRM 이런 것들을 만드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IT를 개발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을 IT 개발처럼 생각해. 그래서 IT 부서한테 이거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걔들이 만들어줄 거 아니야. 그리고 걔네들이 만들어 온 걸 우리가 쓰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큰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 전환의 추진 방법은요, 기존의 정보화 추진 방법하고 달라요. 그래서 새로운 추진 방식과 디지털 기술을 교육받고 비즈니스 리더들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현업부서에 강력한 이니셔티브를 주고 거기에 퓨전팀,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IT 전문가,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맞춰서 나갔을 때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정확하게 효과를 구현하고 기업의 핵심 역량을 갖춰나가고 성장의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2주 전에 미국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포브스지에서 2022년 10월 6일 날 아주 따끈따끈하죠. 모두가 준비해야 될 2023년에 5가지 메가 트렌드가 있습니다라는 걸 발표했어요. 그러면 내년부터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5가지. 첫째, 고객 행동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몰입형 경험을 제공해야 돼요. 이 몰입형 경험이라는 건 뭐 메타버스뿐만 아니고 개인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옴니 채널과 같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하는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놔야 됩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이션에 쌓여 있잖아요. 이 격동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경제 예측을 하질 못하잖아요. 예측한 게 다 틀리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소련과 중국이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이탈이 돼요. 이탈이 되면서 거기에 재편성에 관련된 혁신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재편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업 환경이 걷잡을 수가 없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그때 굉장히 빠르게 반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작년부터 탄소 중립의 규제가 시작됐거든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농업,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들이 규제가 시작되면서 이제 탄소 중립의 순환 경제, 다시 말하면 이제 제조자부터 우리가 재료를 쓰는 것부터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탄소를 절감하는 규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을 더 가속하고 있다. 아까 보셨잖아요. 36%나. 이렇게 기업의 내부적인 환경 변화돼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혼동과 격동의 시대다. 이렇게 포브스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혼동과 격변의 시기예요. 근데 이렇게 혼동과 격변의 시기에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적 역량의 격차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5개 메가 트렌드 중에 가장 핵심 축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브스지는 뭐라고 했느냐? 데이터, 과학, AI, 기타 다양한 기술을 써서 디지털 전환과 같은 영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기술 격차가 있어요. 인력이 부족해요. 인력은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부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나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게 포브스지가 하는 얘기고, 가트너 그룹이 2주 전에 논의된 곳에서도 결국 내부 트레이닝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단순한 기술적 문제만 가지고는 하면 안 돼요. 왜? AI를 어떻게 쓸까? 블록체인을 어떻게 쓸까 하는 기업들은 거의 실패했어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기술을 가져다가 쓰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라는 입장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 교육뿐만 아니고 인간적인 자질 향상에 관련된, 다시 말하면 비판적 사고, 창의성, 의사소통, 그 다음에 요즘 얘기하는 생성적 리더십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스킬들도 리더나 직원들이 재교육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2023년 이후에 혼동과 격변의 시기를 기업들이 어떻게 끌고 갈 거냐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기업의 미래 생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도 그거와 맞춰야 되고, 그 디지털 전환을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인적 역량의 격차를 맞춰가면서 나가는 방식을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 디지털 전환의 성공의 첫 번째는 디지털 역량 강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정보화 시대를 끌고 갔을 때 리더들은 컴퓨터, IoT, 클라우드, 소셜미디어, 모바일 이런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주로 IT 부서가 역할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줬던 시대이죠. 근데 우리가 디지털 전환의 6개, A, B, C, D, EF라는 6개 기술은 AI, 로봇, 블록체인, 클라우드 엣지, 디지털 데이터, 에코, 그 다음에 5G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잘 써야 되느냐라는 역량 강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디지털 테크놀로지에서 이니셔티브를 끌고 갔던 회사들은 많은 실패를 겪었어요. 그래서 2022년에는 오히려 12% 정도 이것이 감소하고, 오히려 중요한 게 뭐냐? 이제 깨달은 거죠. 지금 한 3, 4년 하다 보니까 뭐예요? 오른쪽에 보신 바와 같이 86%나 증가한 부분, 바로 워크포스야. 현업 부서와
관련된 사람들을, 우리 직원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외부 인력을 고용하고 끌고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외부 인력을 끌어들이려고 해도 이제 인력 부재가 있기 때문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내부 직원을 더 많이 우리가 훈련시켜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만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이제 퓨전 팀이 구성이 돼서 집단 창조력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리더들이 제너러티브 리더십, 이걸 우리가 생성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전환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이죠. 여러분, 우리 예전부터 이런 거 듣지 않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냉철한 머리, 불타는 가슴, 차가운 손. 그래서 머리는 냉철해야 되고 가슴은 불타야 되고 결단은 빠르게 냉철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생성적 리더십, 현대 리더십은 그게 아니고 상상적인 머리, 감성적인 마음, 혁신적인 손, 이 세 가지의 리더를 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상상력의 머리라는 건 뭐냐? 비즈니스 생태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동과 격동의 시기에 계속 바꿔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리더들이나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미래의 통찰력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 생태계를 재창조하고 자기의 일을, 프로세스를 다시 창조하는 이러한 연결. 근데 이 연결은 하이퍼 커넥티비티라는 거예요. 하이퍼라는 거는 이질적인 걸 서로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산업뿐만 아니고 다른 산업, 또 다른 부서, 이전 이질적인 사람들과 어떻게 커넥티비티를 잘 이뤄나갈 거냐라는 것에 대한 머리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나 혼자만의 불타는 가슴이 아니고 공감하는 감성적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업 부서에 있는 사람들, 또 이걸 끌고 가는 디지털 전환의 리더가 내부 직원들에게 영감을 주고 더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오픈된 조직 문화를 가지고 풍요롭게 서로 간의 인간 경험, 또 사람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감성적 리더십을 또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은 어떻게 되느냐? 경계를 넘잖아요. 다양한 것이 들어오잖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품질 보증에 있어서 다양한 센서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민첩하게 끌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완샷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비틀고 발전시키는, 진화하는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우리가 리더들이 끌고 가는 것도 강력한 팀을 통해서 빠르고 점진적이고 성공적인 혁신을 끌고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오늘 DX 성공신화 어떻게 만들 것이냐, 결국 현업부서의 강력한 리더십을 기반으로 해서 퓨전 팀을 만들고 거기에 다양한 기술을 창조적으로 어떻게 쓸 거냐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